안녕하세요. 서진 강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유아특수, 초등특수 선생님들을 위한 합격 전략 설명회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2025 학년도 대비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어떤 이제 공부에 대한 방향이 분명히 이제 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 위주로 중점을 제가 두면서 설명을 할 건지 자료를 보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찐이야. 저 서진을 얘기하지요. 특동령 서진 강사와 함께하는 합격 전략 설명회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자, 이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마지막에 어떤 방향이 설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반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보내야 되는지 그런 커리큘럼을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그 궁금한 내용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 선생님들이 궁금한 것들에 합격생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역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 소개부터 드리면요. 자, 일단은 제가 노량진에서 가장 오래된 강사이기도 하고 구조화라든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워밍업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워밍업 강의도 많이 들으신 분들 일단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아직 방향을 못 잡은 선생님들은요. 유튜브에서 서진 특수 워밍업 무료 특강 뭐 이렇게 치시면 전반적인 그 개론서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기출 키워드 책, 풀 패키지, 뭐 피드백, 뭐 여러 가지 제가 강의되는 강의를 초빙되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실 이번에도 유초중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해준 거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또 적중률을 이번에도 보였고요. 그리고 대학의 특강도 제가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부생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알아서 오늘 강의도 그것들 위주로 준비를 또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끈기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책에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끈기를 설정한 이유는 제 책이 항상 끝내주는 기본 이론, 끝내주는 기출 책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내심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용을 계속 이제 하실 분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다. 아니면 최고의 강의로 선생님들이 수강을 하신다. 수강생이다. 그리고 나는 최종 합격돼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현직 특수교사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2차 준비까지 저희가 다 끝내주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합격자들의 노하우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1차 합격이 발표가 됐는데요. 임용시험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를 합격한 선생님들이 이제 추후에 2차를 준비하는데 그럼 이런 합격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걸 선생님들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용시험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또 저희가 한국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따야 되는 거 그리고 임용은 어떤 내용을 위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알아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용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합격 수기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진특수 다음 값에 합격 수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수라고 하는 것은 4학년 때 바로 이제 합격한 분들을 초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재수, 삼수 아니면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장수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초수면 4학년에 맞는 그런 데이터 합격 수기를 선생님들이 쭉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오늘 안타깝게 안 되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또 재수, 삼수 관련된 합격 수기를 읽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들이 이 합격 수기에 다 들어있고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한 보통 5부 정도 아니면 많게는 지금 이 시간에 쭉 이렇게 회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합격 수기도 읽어보시고 아니면 최종 합격자 특강 영상이라고 해서 서진 특수 다음 카페 샘플 강의 보기에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쭉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합격 수기도 읽어보시고 합격자의 특강들도 참고를 하셔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저 자리에 설 거다. 꼭 거기서 합격 특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목표를 세우시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 꼭 합격자의 노하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를 따야 되는 거죠. 이건 선생님들이 한국사 자격시험 사이트에 가셔서 각각 해당하는 날짜에 맞춰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 번째 알아둘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건데요. 실제 이제 임용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차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건데요. 시험 과목은 교직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로 20점 만점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문제를 읽고 답안지에 옮기는 것까지 60분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A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8문제, 그리고 주어지는 시험 문제는 70분, 총 40점. 교육과정 B라고 하는 부분도 70분 그리고 4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는 각각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서행동, 학습장애 혹은 통합교육, 행동수정, 응용행동 분석 등등등 선생님들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배우는 각각의 장애 영역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는 다 임용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각각의 장애 영역들은 강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시험 문제는 강론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특수교육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유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문제에 해당하는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추후에 우리가 기출문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기출문제가 무엇인지는 추후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결국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안에서만 충분히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래서 이거는 가장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기도 하시고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또 합격을 하려면 공부해야 되는 영역,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초등 기준입니다. 초등 기준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제 2022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범위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이기 때문에 특수교육학, 장특법, 특수교육 교육과정 외에 일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초등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전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런 출제되는 부분이 A, B에 다 이제 복합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공부했던 여러 출제 영역들이요. 8문제인데 A, B는 그럼 어떤 차이예요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A, B의 차이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 배치되는 문항들은 해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특 선생님들은요.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교육학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시고 또 하다 보면 중간에 유특은 어떤 학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등해서 약간씩은 특히 초등보다는 조금 더 보지 않는 영역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또 감안을 하시면 되고, 그 감안하는 기준이 기출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수교육학, 장특법, 그리고 장특법에서도요. 또 유특만이 보는 부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죠. 그리고 이거 외에 일반 유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토탈 이제
이제 합해서 여기 나오는 교직 논술,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쭉쭉쭉 또 추후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차는 이런 이론이 들어간다. 그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그거를 숙지해서 인출하는 그런 방법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2차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것을 이제 실제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위주로 시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교사학습 과정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은 처음 시작한 선생님들은 여기에 당하는 2차는 막 와닿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사실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1차 위주로가 또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선생님들이 면접과 지도와 수업 시연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라고 하는 각각 지역에 맞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형을 보시면 면접하고 수업 시험만 하는 곳도 있고 지도한 면접 시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지역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라고 하는 시험을 이제 통과하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약간씩 좀 융통성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를 80점 만점을 받아도요 꽈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꽈락이 8점 이하가 되면 우리는 또 합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2점, 이 80점 만점 중에 교육학은 20점 만점을 받았지만 32점 이하면 또 꽈락이 되어서 합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꽈락의 기준도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감안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 중에 유특은요, 특히 특수교육학 범위. 그럼 특수교육학은 우리가 1학년에서 4학년 동안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특수교육, 일반 유아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100점 만점으로 1차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요, 특학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다음에 일반 초등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차는 주로 이론이라고 한다면 2차는 내가 몸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야 되는지를 위주로 어떤 자격을 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1차라고 하는 이 이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세 번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1차 공부를 할 때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 그리고 제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제가 항상 10 몇 년 동안 이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떤 것들 위주로 강조를 하는지, 그럼 강조한다는 건 결국은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죠? 공부했을 때 내가 합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임용은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학문에 가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것에 어떤 포인트는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주어지는 틀이 있기 때문에 임용은 임용 시험에 맞게 그에 대해서 이제 하는 강사들, 특히 이제 서진 선생님이 하는 내용들 위주로 공부만 잘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개요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요, 실질적으로 1차라고 하는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장애 영역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식이라고 하거든요.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크게 이제 우리가 어떤 포인트 얼개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구조화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구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화가 어느 정도 잡히면 구조화 플러스 가장 기출에 내었던 이론 개념 플러스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확장하는 게 상반기입니다. 하반기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서 인출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전반적인 개요에서는 구조와 도식화라고 했는데요. 제 기본 교재를 보시면 맨 앞에 이렇게 도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용시험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로 할 것은 구조화입니다. 결국 이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와 해당하는 줄기, 즉 뼈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는 구조화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인출은 구조화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디더라도 각각의 제 교재에 있는 이 구조화를 틈틈이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이것이 되어야만 조금씩 이제 우리는 뭐가 돼요? 이제 해당하는 이 뿌리가 되었으면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이론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선생님이 지금 이론 내용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임용 내용에 해당하는 이런 이론 내용들은요, 다 기본이 되는 게 기출문제래. 그럼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유아, 초등, 중등 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개의 전공이 있는데요. 유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 일반 유아도 들어가고 뭐 장특법, 유아특수가 있었었고, 초등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뭐 일반 초등 교육과정, 특수교육학 등등등, 그리고 추후에 중등은 중등만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내가 유특이라고 해서 유아특수의 기출문제 해마다 나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유특이지만 유특 교수님이 초등에 들어갈 수도 있고, 초등 교수님이 유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초등 교수님이 중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해에 나오는 전공 3개인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기출 문제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과 학생들보다는 공부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런 전형적인 해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런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볼까요? 맞아요. 교육과정 평가에 들어가시면 그 평가원에 해마다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을 쓰려면 이론의 내용을 알아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와 내용들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구조에서 좀 더 살을 붙이기 위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 분석했던 내용들 위주로 그러면 그 주변에 내가 A라는 부분을 봤으면 이 A라는 부분의 분석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A1, A2, A3 주변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확장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부를 확장하고 이론을 계속 공부했으면 시험 문제는 어때요? 답을 쓰는 거죠. 인출하는 연습을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해마다 나왔던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유아특수 선생님들 교직 논술인데요.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때도 분명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 해드린 이 기출문제가 똑같이 그 주변에서 나왔어요. 결국 기출문제는 나온 게 그 주변에 또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유아특수 교육이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한 문제고 20점으로 출제가 됐고요. 제 수강생들은 알 겁니다. 교육진단 서진 선생님이 모의고사 3회 때 이거 해줬던 건데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정보 수집 방법 등등등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유아특수교육의 한 문제이고요. 총 20점 만점. 그래서 물어보는 이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 15점은 내용적인 측면, 총 5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맞춤법 등등이 포함해서 20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구나. 아무튼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1교시 첫 번째 시간에 보는 거니까 얘를 잘 봐야 기분이 업되고 또 긴장도도 좀 더 풀어지고, 그러면서 추후에 2교시, 3교시 그러면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를 공부를 하실 때에도 편안하게 선생님들이 잘 보실 수 있는데요. 내가 이 교직 논술 안에서
자꾸 잘못 쓴 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러한 시험 문제, 시험이 2교시, 3교시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멘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추후에 2교시, 3교시를 볼 때도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A입니다. 이 본문에 배치되는 것은 항상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2024 선생님들 시험 본 우리 제자들은요. 이번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23학년도, 22학년도에 나왔던 출제 경향과는 조금 다 달랐는데 그 다른 게 우리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수 전공이 아니라 아까 일반 유아라고 하는 일반 교육과정도 같이 나온다라고 했죠. 거기서 굉장히 난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아 특수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건 뭐다? 도대체 일반 유아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항상 이 물음표를 가지고 1년 내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초등 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일반 초등 교육과정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그런데 결론은 어려우면 누구나 다 어려운 거고요. 쉬우면 누구나 다 쉽게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은 지금 나왔던 기출문제라고 하는 정도에서는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1번 문제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지문이 상당히 예년보다는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행동수정이라든지 그리고 자폐라고 하는 부분들 등등이 혼합된 1번 문제고요. 그래서 특학 내용들, 2번은 유아특수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 유특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문제 플러스 지체 혹은 보완 대책, 일반 유아 이런 게 이제 섞여진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지문이 많이 길어졌죠.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 출제가 되었던 저희 모의고사에 똑같이 나왔던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런 형식이 18년도 유특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장애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행동수정에서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나왔던 거 정서행동에서 나왔던 이런 장애 영역이 각각 섞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들? 정말 어떠한 하나 일부분을 장애 영역을 보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의사소통 장애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쭉쭉쭉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과거에 또 기출문제에 출제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린 모의고사 5회 때 또 나왔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부터는 거의 다 맞습니다. 일반 유아 문제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사소통 장애 영역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일반 유아면 하나는 특수 이렇게 좀 섞여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7번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는요. 거의 일반 유아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에서는 해당하는 반가로 1번은 우리 특수와 관련된 부분, 반가로 2번은 유특에서 또 설명하는 내용, 반가로 3번은 일반 유아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점 만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교육과정 B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여기에서는 일반 유아 문제 그리고 자폐 이런 문제가 지금 섞여서 나온 거예요. 2번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에는요. 발달 지체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행동수정 아니면 긍정적 행동 지원,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섞어서 나온 특수문제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보시면 이거는 일반 유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유아특수교육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 플러스 일반 유아 5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유아특수 플러스 일반 유아 문제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일반 유아 문제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일반 유아 플러스 여기 보시면 일반 유아 문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번 문제도 보시면 일반 유아,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일반 유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50대 50 이렇게 비중을 생각을 하셔서 일반 유아 문제 해당하는 내용 포기할래가 아니라 반드시 적어도 초수생들은 기출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반드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항상 어디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가짐은 어렵게 나오면 나만 어려운 건 아니고 쉬우면 나만 쉬운 건 아니니까 최소한 이 기출의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임용을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 혹은 해야 할 의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유아특수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면 초등특수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등특수 선생님들은 2024 이번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등특수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행동지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럼 이런 행동지원은 긍정적 행동지원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가 특수에서도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논술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요, 과거에 초등특수 선생님들이 공부한 교직 논술의 형태가 또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교사, 특수교사가 대화의 근거에서 어떻게 통합교육에서 아이를 지도할 건가 이런 형태였는데요. 아무튼 올해는 이런 내용들이 의외로 행동지원 파트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총 15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논술로 쓰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것은 논술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맞춤법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 형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초등교육과정 초등특수 선생님들은 사실 우리가 보는 특수교육학 그리고 일반 초등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 안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장특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런 영역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항상 초등특수 선생님들은 이런 총론이라고 하는 2022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5.6점은 반드시 총론에서 출제가 되는 걸 인지하시고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공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 예측이라든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공학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완지체라고 하는 것들은 형식만 다르지 초등에서 다 언급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단 이런 공학 문제에서도요, 우리가 안 보는 거, 안 배우는 거 나오기도 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나 어려운 문제 못 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또 아는 거.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항상 공부를 할 때 교직연술 맞아요. 한 문제에 20점이라고 한다면 그 20점 있어. 8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만점을 70점 만점을 10점 정도 혹은 15점 정도는 내가 모르거나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매일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처음 보는 거에 당황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든 쓰는 연습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라고 했던 2번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의사소통. 이건 우리가 모의고사 때 매번 했던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의사소통 문제였어서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된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는 학습장애인데 우리 이제 학습장애 플러스 지적장애 문제가 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적장애 내용들 등등등 이렇게 학습장애와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나왔던 거.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시험 봤던 선생님들은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었다. 하지만 초등교육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과거에서 많이 봤던 문제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이 지적장애 문제에서도 다 과거에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있고요. 6번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세상에 초등이 여기서부터 나오면 안 되거든요. 보통 일반 교육과정은 7번, 8번부터 초등은 나오는데요. 6번부터 이제 일반 교육과정이 나와서 일반 초등 문제가 나와서 많이 당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초등 문제가 6번부터 그럼 7번, 8번도 다 일반 초등 문제.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가 일반 초등 문제가 많았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교육과정 B에서는요. 행동수정 부분들은 뭐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행동수정 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왔고요. 이것도 뭐 과거의 기출문제가 언급된 거죠. 자, 2번 문제에서는 학습장애 문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모의고사 때도 수학 뭐 아니면 마지막에 뭐 짚어준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특히 수학 꼭 봐라라고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체장애와 학습장애와 시각장애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뭐 선생님들은 이거 계산했던 내용들은 다 이미 한 번 정도는 다 봤던 것이기 때문에 시각장애 문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청각장애. 그래서 수화 뭐 이런 것들은 또 역시 나오는데 과거에 청각장애면 다 청각장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일반 초등 문제가 중간중간에 또 많이 이렇게 끼었네요.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과와 관련된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선생님들이 뭐 행동 수정 내용들도 섞이고 그랬는데요. 이게 선생님들이 저희 일반 초등도 모의고사 때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또 이제 문제 일반 초등 문제 이런 형식 똑같이 나왔던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깜짝 놀랐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체 장애이지만 행동 수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갔고 일반 초등 실과 이렇게 들어갔던 내용들. 그다음에 6번 문제는 미술과라고 되어 있지만요. 선생님들이 방과로 1번, 2번은 자폐. 그리고 이것도 우리 또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미술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결국 일반 초등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하지요.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일반 초등 등등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는요. 아무튼 올해 역대적으로 일반 초등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저희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합격과 불합격이 거기서 좀 더 좌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임용 공부할 때 저희가 1년 정도를 지금 커리를 얘기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더 미리부터 2학년, 3학년 때부터 미리부터 좀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계속 문제 공부해야 되는 양들은 많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유초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럼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답은 어떻게 쓸까? 답은 어떻게 쓸까라고 해서 답안지에 대한 또 샘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술의 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논술의 형식 있어서 저희가 항상 논술 시간에 논술 수업에는 이런 피드백 또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과정 A에 해당하는 1, 2, 3, 4 답안지 그래서 채점해줬던 이런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답안지에 답을 옮길 때도요. 1번에 쓸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넘어가면 채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여백에 어떤 표시도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항상 답안지는 유의사항에서 주어진 대로만 반드시 선생님들이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8문제까지 이렇게 정해진 문 여기 칸 안에 정확하게 정답을 써야 되는 거. 그러면 유아, 초등 다 이렇게 답안지가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쭉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초에 해당하는 답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저희는 답안 예시를 지금 살펴봤으니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에 이제 분석. 자,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저희가 임용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구조와 뼈대라고 하는 것을 서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이 뼈대를 잡고 나서는 살을 조금씩 붙여야 되는데 그 살들은 기본 이론 내용들이래. 그럼 이론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던 그런 개념들을 배우는 거야. 그럼 이 배웠던 이런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면서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예측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출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잘해야 돼. 그럼 그 분석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실 거래.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거. 선생님들이 이런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제가 대학교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자기 교수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하면 자기 교수,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 강화. 올해도 자기 교수,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실지는 못했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게 반복된다. 그걸 철저히 분석해라. 이런 정도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객관식 문제고요. 우리가 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1차, 2차, 3차까지 시험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식이 있다면 옛날에는 1차, 2차, 1차에 객관식 문제가 있었대. 하지만 최근에는 맞아, 서진 선생님이 1차와 2차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3차까지 있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객관식 문제가 있었을 때는 옛날에 이런 문제를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객관식 문제는 그냥 쭉쭉 건너뛰고 자기 교수, 이게 이제 모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수 단계, 인지적 모델링, 외연적 외부 지도, 외연적 자기 교수 용합, 내재적 자기 교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요. 유아, 초등, 중등 공통적인 문제였고 13학년도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출시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특수에 해당하는 특수교사들을 많이 뽑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많이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좀 뽑아달라. 현장에선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투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해 13학년도에는 상반기에 임용고시 한 번, 하반기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문제가 출제가 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나왔던 자기 교수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데요. 교사가 시범 보여주고 관찰하고 큰 소리로 학생이 얘기하면 옆에서 또 말해주는 거, 학생 스스로가 큰 소리, 작은 소리, 속으로 말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인출 배웠던 개념들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또 나와요. 이건 언제? 15년도 초등에 이렇게 또 나와요. 초등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럼 해당하는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뭐 관찰, 피드백 이런 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8년도 유아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암기하고 있던 기본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했다면 여기 들어가는 게 점점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민수가 큰 목소리로 책을 꽂아요라고 말하고 책을 제자리에 꽂는다 그대로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21년도 초등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자기 교수를 쓰는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22년도 유아에 또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게 나오는 인지적 모델링 형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자기 교수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만 잘하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입을 해서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예시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나왔어요. 23년도 유아에 또 이런 식으로 교사, 아이 행동, 표 내용만 다른 거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쓰는 게 또 나왔고요. 지금 여기다 실지는 않았지만 24학년도에 중등에 자기 교수가 또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기출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할 때 내가 초등이지만 유아, 초등, 중등을 다 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 각각에 해당하는 맞아요. 명칭, 교사가 해야 되는 내용, 학생이 해야 되는 내용 이걸 다 암기를 하고 있고 어디가 뻥뻥 뚫어질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여기에 나오는 명칭, 교사 그리고 학생의 내용들 그래서 교사가 나오는 설명들 이거 이제 예시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본 내용 원문으로 보려면 교사 학생의 원문 내용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했을 때 예시를 쓸 때 명칭 두 가지 비교하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교사 뻥뻥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단계 명칭 등등등 내 스스로가 이 하나의 내용을 보고 분석도 해보고 확장은 뭘까요? 아까처럼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가로가로 한번 비교해보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써보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문제를 만들면서 확장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또 다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유추 중에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저도 한번 선생님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정리 한번 들어가자. 상반기라고 하는 것은 워밍업, 지금 어떤 거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특수교육학 개론, 아까 개론 뭐라고 했죠? 예, 맞아요. 선생님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여러 한 권의 책에 특수교육학 개론서, 뭐 특수아동교육 이런 것들이 개론이다. 그래서 서진 선생님이 특수아동교육이라고 하는 개론을 통해서 이렇게 맛보기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영역들은 어떻게 있는지 강의가 올라온 게 있대. 그걸 한번 해서 전반적인 틀만 한번 잡아보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뼈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식, 아까 구조화라고 하는 건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기본 개념은 결국 기출에 나왔던 개념들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내용들 구조화 플러스 기출에 나왔던 개념들을 1, 3월에 기본적으로 배워. 그러면 3, 4, 5, 6 때는 이 내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넓혀가는 거지요. 그래서 구조화 플러스 기본 내용 플러스 분석하고 확장하는 것들, 결국 이론을 점점 넓히는 과정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상반기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물음표보다는 선생님이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체크로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떠오르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선생님들하고 애들 뭐 시험 문제 이번에 내용들을 뭐 상의할 게 있어서 어떤 것들을 위주로, 왜냐면 일반 교육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하기 위해서 뭐 통화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저랑 친한 강사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임용은 학문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아역 탤런트가요, 왜 홍시 맛이 왜 홍시라고 느꼈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는 건데 왜 홍시라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대화문이 있거든요. 결국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물음표보다는 주어지는 것의 내용은 이렇게 약속에 의한 거구나. 홍시면 홍시라는 것은 뭐 등이라고 해서 기본 개념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연계가 돼서 확장이 되는 거지. 그걸 계속 파고 들어보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오히려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선생님들이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꼭 강조하고 싶어서 아까 그런 예시를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효율적으로 공부한 게 중요해요. 양이 너무 많아요. 다 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을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빨리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지금 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선생님들이 이 책을 다 한 권씩은 갖고 있습니다. 왜요? 도식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도식도 구조화도 있고요. 기본 내용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 옆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흐름도 파악하고 이런 내용도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선생님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반드시 많이 구입을 하시고 효과를 봤다. 합격자 특강을 보면 이 책을 대부분 또 하반기에 많이 활용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책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안내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의 책을 잠깐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정리를 계속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구조화를 해드리고 그 구조화에서 나왔던 이런 개념들을 제가 설명해주고 그리고 확장시켜주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도 풀어주고 분석도 해주고, 이게 이론 강의래. 그런데 이런 강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1, 3월에 중요하다고 필기를 해요. 그럼 이 필기했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3, 4, 5, 6 지나면서 더 채워지고 그럼 결국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후회되는 분들 중에 물론 이거 스타일마다 다릅니다. 서브노트를 열심히 정리하다 보니 나중에는 서브노트만 정리하다 1년을 다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서브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후에 그걸 많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특히 초수인 선생님들은 그거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도식을 그대로 암기하고 또 인출하고 이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미 필기를 편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도식화 자료를 제가 열심히 나눠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뭐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반이 있습니다. 기본 이론은 결국 기출에서 나왔던 유초중 내용들을 내가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강사들과 비교했을 때 보통 뭐 1, 2월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1, 3월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정선을 잡아서 9주 그래서 1월 초에서 3월 초까지 해서 딱 강의를 마무리해드리고요. 그 안에 중요한 부분들 그 안에서도 기본 개념도 양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뭐 보강을 하면서 이 안에 강의를 다 이제 채워서 마무리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기본 이론반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내용 플러스 필요한 새로운 내용들 즉 올해 뭐 말에 나왔던 거 혹은 또 내년에 출간된 책들이 또 있겠죠? 그걸 다 정리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은 좋은 자료와 함께 공부할 수 있게끔 이론 강의를 상반기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인출입니다. 암기했던 것을 내가 테스트해보지 못하면 어디가 부족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7, 8월에는 대부분 문제풀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정서면 정서, 자폐면 자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뭐예요? 풀어보는 시간. 그래서 7, 8월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추후에 모의고사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을 채우면서 실력을 업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뭘까? 아까 봤던 기출문제 샘플이 있죠. 그렇게 실제 특수교육학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 초등 문제 혹은 일반 유아 문제를 섞어서 세트로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걸 연습하는 게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반기는 계속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풀이반을 8주 정도 진행을 하고요. 9월에서 10월까지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유초가 발표가 1차 났다고 했죠. 그래서 11월 보통 둘째 주에 1차 시험을 보시면 한 달 후에 이렇게 발표가 납니다. 그럼 이제 1차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준비를 이제 또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준비는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이번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는 현직교사분이 계십니다. 현직교사분이요. 2차 대비 특강이라고 해서 저희가 2차 강의도 해주고 그리고 현직교사분들과 저희가 조인해서 2차 피드백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와닿지는 않을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추후에 또 지금 또 안내가 들어가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을 모두 책임지는 강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서진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서진 선생님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럼 이제까지 얘기했던 건 전반적으로 제가 특수교육학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쭉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유특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반, 뭐 기출문제 분석, 추후에 문제풀이, 모의고사 2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유특이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육, 장특법 그리고 아까 교직논술 1교시 있다고 했죠? 그런 유초 교직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연도별 기출문제 하기야 사실 연도별도 추후에 가면 꼭 반드시 들으시니까 그리고 기출 키워드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책자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겸용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등특수 선생님들은 역시 상반기, 하반기 내용들은 다 똑같고요. 초등특과정, 2022 초등특과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교직논술 이렇게 들으시고 그 안에서 필요하다면 연도별 기출 키워드 등등을 다 같이 활용해서 또 강의를 들으세요. 할 게 너무 많죠. 그럼 공부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바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한 가지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고3 수능을 위해서 저희는 빠르면 중학교, 요즘에 더 일찍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 수능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임용은 딱 1년만 가지고 딱 하고 아니면 재수 뭐 이렇게 좀 더 수능보다는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임용은 이 수능보다 더 범위가 많아요. 공부할 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능은 고1 때부터 계속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막 준비를 하시는 것처럼 임용도 좀 더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서진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네,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공부를 다 안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것들, 효율성을 찾으면서 빨리 공부를 그에 맞춰서 이제 나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꼭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지금 이 순간 한 자라도 더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계속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볼 건데요. 이미 이제 연간 패키지 제가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연간 패키지에 해당하는 할인 부분들, 그리고 초등 혹은 일반요 어떻게 패키지가 크로스 할인 됐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임용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진 선생님은 어떤 강의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 자, 이번 시험 어렵다고 대체적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 선생님들은요, 저한테 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 지금 1차 시험 합격한 선생님 중에 1차만 지금 70 이상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그분이 1차는 수석하실 정도의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했는데, 다 기출이고 선생님이 해준 거에서만 나왔다 이렇게 와요, 연락이. 그래서 결론은 계속 누구나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아는 것만, 지겨워도. 그래서 보는 게 알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안다는 것은 이 해당하는 학문의 개념 플러스 A라고 한다면 A1, A2까지, 그리고 확장된 내용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게 결국은 안다는 거의 범위이거든요.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기출은 시험 마지막까지 선생님들이 꼭 손에 들고 다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기출만큼 좋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면 안 돼요. 체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지금부터 습관을, 밥 먹듯이 습관을 좀 들이셔야 체력이 있어야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버티는 힘이 있다. 자, 이 체력만 튼튼하면 또 뭐 할까요? 체력만 튼튼하면 뭐 할까요가 아니죠. 튼튼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체력도 튼튼해도 멘탈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물론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나 스스로를 믿으세요. 나 스스로를 믿으시고, 약해진 나도 나인 거고 강한 사람도 나인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면서 내 스스로가 한번 믿어보자. 이 세상에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멘탈을 긍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이것도 항상 노력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는 거라고 하는 게 왜 어려워? 아이고,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내용도 공부해야 되지만 체력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이거는 멘탈, 정신적인 것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아니고, 이 가장 공부의 기초가 되는 이 세 가지, 기출문제 보는 거, 체력, 멘탈 관리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결국 합격한 선생님들을 보면 이걸 배분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수를 꼭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합격은요, 지겹지만 뭐한다? 뻔한 곳에 답이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다 가려고 이렇게 안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거 위주로, 효율적으로 서진 선생님이 알려준 거 위주로 이렇게 해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 수강생들 위주로 어떤 게 궁금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궁금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작년에 워낙 저희 TO가 적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전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경우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워낙 조금 뽑았다라고 했으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TO가 낮은 곳도 있죠. 그리고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총 집계로 봤을 때는 응시하는 인원도 좀 더 줄었고요. 뽑는 인원은 좀 더 많아졌고, 그래서 유특은 이렇게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도 작년에 워낙 갑자기 인원이 감축이 되었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가 지금 티오가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23년도보다 올해 24학년도는 훨씬 더 경쟁률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는 게 많이 그전보다는 줄어든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역을 잘 써라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2차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경기 같은 경우는 많이 뽑다 보니까요. 경쟁률이 좀 더 낮기는 하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경쟁률이 높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을 좀 더 내가 맞는 곳에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데이터의 내용은 1차는 다 공통적이지만 2차는 각각 지역마다 다르다. 전형이 다르다. 이런 걸 좀 더 기억을 하시고요. 언제부터? 아까 서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게 뭐다? 지금부터 빨리 유튜브에서 그냥 흘러 들어가듯이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워밍업을 쭉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워밍업 너무 지겨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봤던 학부책, 강론 그게 다 시험 문제라고 했으니까 쭉쭉 읽어봐라. 1시간 앉아있는 게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그게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이 12월 달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응시 지역별로 시험 차이 1차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에 해당하는 컷도 약간 달라요. 그런데요. 2차는 너무 또 전형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서울 지역에 나중에 시험을 봐서 서울 지역에 쭉 내가 미래까지 그려봤을 때 적절한 나랑 맞는 지역인지 아니면 경기도인지 혹은 전라북도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부산인지 등등 꼭 고려해 봐야 됩니다. 스터디는 꼭 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많이 강추하는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제 정말 의존적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모여서 하는 스터디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줌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줌으로도 같이 스터디도 하시고 1대1 짝 스터디 그래서 전화 스터디도 하시고 그래서 스터디는 꼭 4명 5명이 모여서 하는 것만 스터디는 아니니까요. 선생님들이 자기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정해진 각각의 시간별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혼자 공부하셔도 되는데 나는 여러 사람과 으쌰으쌰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스터디를 저는 강추합니다. 그래서 꼭인 필요하지 않고 자기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해라. 직강, 인강 뭐가 낫나요? 라고 또 많이 물어봐요. 직강은 서울까지 오셔서 직접 수업을 듣는 거고 인강은 제가 직강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 또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공부 스타일인 것 같아요.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직강을 오는 분들보다는 인강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효율성을 많이 따지시긴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 또 공부 스타일이 남들이 공부하는 것에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는 선생님들은 직강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나는 내 시간에 듣고 싶을 때 듣고 다시 모르는 거 복습하면서 되돌리고 싶다. 내 공부 스타일 스케줄에 맞춰서 동영상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인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좀 잘 읽어보시고 자기의 공부 스타일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브노트 단권화 이것도 방법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학년 분들은 단권화를 하거나 이럴 때 서브노트 이렇게 적으면서 요약 정리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아직 어떤 것부터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더 초수인 처음 공부한 분들은 그냥 단권화. 그럼 단권화는 기본교재. 아까 기본이론에 나오면 추후에 제가 기본교재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기본 교재에다가 기출에 나왔던 거 또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묶어서 각각 장애 영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단권화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요. 아무튼 공부를 좀 더 하신 분들은 자신의 이미 서브노트가 있어서 거기서 좀 더 채우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없다. 스타일에 맞춰서 해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책 정보인데요. 선생님들이 그럼 임용은 어떤 책들 위주로 봐야 될까요? 라고 해서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결론은 여기 있는 책들 위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1년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4권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많은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끝내주는 기본 이론 1권에서 4권까지 제가 1, 3월, 9주, 3월 초까지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선생님들이 가장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토대로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교재에 있는 것들은 추후에 다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인출까지 되는 것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나중에 이 기출문제집도 4권입니다. 우리가 유초중 얼마나 두껍겠어요, 이 기출문제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고 심화 조금 더 많은 자료까지 공부할 때 사용하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출문제집은요, 저희가 영역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연도별도 있는데, 영역별이라고 하는 건 장애 영역별로 문제를 제가 짜집기를 한 거고요. 연도별은 24학년도 매년마다 나오는 그런 기출문제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은 아니더라도 9월쯤에 제가 연도별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을 출제를 했는데, 나중에 이 파란색으로 나왔던 이것도 이번 인기가 너무 좋아서 품절됐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기출문제를 또 분석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출문제 하나씩 제가 어떤 의미인지 각주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첨언을 단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초등은 초등에 맞게 교육과정, 유아특수는 유아특수에 맞게 이런 교재들, 그리고 교직논술, 기출 키워드, 아까 봤던 내용 기출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선생님들이 무료로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끈기라고 하는 꾸러미 책을 해요. 여기에서는 특과정도 있고 중요한 마인드맵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이 특과정 중요한 총론 부분도 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1년 동안 선생님들에게 하는 그런 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임용은 이런 여기 들어가는 책에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되죠. 선생님들이 학부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던 책들. 그래서 정서미 행동장애 이런 2권의 책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폐 같은 경우는 이 박명희 교수님 책으로 많이 수업을 하시죠. 저도 대학교 여러 군데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자폐책, 정서도. 지적장애는 무조건 송준만 교수님 책의 3판으로 거의 다 공부하시는 것 같고요. 행동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3권의 책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한 권을 공부하시는 학교에서는 이 양명희 교수님 책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전과 평가, 그리고 학습장애도 주로 여기 나오는 김희아 교수님 책을 필독으로 많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주로 이 3권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는 이태용 교수님 책 1번, 이게 너무 중요한 필독이죠. 다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청각장애도 대부분 이 고은 교수님 책을 필독으로 해서 나머지를 보십니다. 의사소통 장애도 역시 고은 교수님 책,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언어와 관련된 부분은 김용태 교수님 책을 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체장애 너무 새로운 책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필독은 여기 박은혜, 김정희 교수님 책들을 주로 많이 보죠. 그다음에 공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런 특수교육학 전반적인 책들을, 중요한 책들 위주로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고, 교재가 만들어진다는 건 다 그 책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워밍업이라고 하는 걸 이 강의 끝나고 들으실 거죠? 듣는 분들은 학부 때 연계되는 책이 있다면 같이 함께 1월 강의 개강하기 전에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에게 쭉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효율성 부분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아름다운 선셋을 보고 있어요. 결국 선생님들이 이제 25 데뷔를 1월부터 준비를 하시고, 혹은 제가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최종 합격이 되면서 이 아름다운 선셋의 모습을 보는 자신을 그리면서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이고요. 꼭 항상 임용에서는 자신만큼, 아까 뭐라고 했죠?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다독이고, 스스로가 칭찬해주고, 스스로가 이루어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가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1년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이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를 믿고 따라와준 저희 수험생들, 수강생들 고맙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고맙다는, 왜 1차 합격이 너무 또 이제 많이 연락이 오니까 고맙다는 거, 혹은 또 그 이후에 제가 선생님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지지,
2차까지 최종 합격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